안녕하세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랑을 만드는 나무, 자작나무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햇빛에 타들어간 이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굴뚝과 이끼가 전해주는 마음이 동화되는 이야기, 자작나무.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래, 이끼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늘에 틈을 만들었어. 굴뚝의 말을 들은 이끼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어요. 틈을 어떻게? 이제 일어났구나. 말하자면 길어. 얼른 이사나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밤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틈들은 모두 그늘진 곳이야. 이끼는 어리둥절했지만 온 힘을 다해 굴뚝이 말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작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틈들이 이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틈이 있네. 이끼는 언제 아팠냐는 듯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고마워, 굴뚝아. 으이그, 고마우면 이제 그만 좀 아파라. 응. 애정이 듬뿍 담긴 굴뚝의 핀잔에 이끼는 헤헤 웃으며 천천히 그 작은 모양 틈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늘지고 습하고 시린 그곳에서 이끼는 몸을 회복해 갔어요. 점점 이끼의 초록이 돌아오고 굴뚝의 틈도 완벽하게 메워졌어요. 이끼는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어느 날, 이끼는 굴뚝에게 물었어요. 굴뚝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금이 생긴 거야? 누가 널 때렸어? 뭐? 넌 내가 누구한테 맞고 다닐 것처럼 보이니? 날 때리면 그 주먹이 모조리 부서질 텐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금이 생겼어. 굴뚝은 그저 웃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굴뚝을 보더니 말했어요. 며칠 만에 금이 더 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끼까지 다 지킨 걸 보니 이 굴뚝은 이제 부셔야겠는데요. 사장님, 이거 부시고 다시 만들까요? 제일 대장인 것 같은 아저씨가 금색 안경을 쓱 올리며 말했어요. 이끼라, 어디 좀 볼까? 대장 아저씨는 이끼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허허, 이끼가 참 희한하게 꼈수다. 네? 이끼가 희한하게 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과장, 이것 좀 봐요.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끼 쪽으로 다가갔어요.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네모, 여기는 하트. 이거 이 과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이끼를 끼워 놓은 거지?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웅성거렸어요. 허참, 자연의 신비군요. 네? 자연의 신비 맞습니다, 사장님. 대장 아저씨의 말에 주황색 옷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쳐요.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 좋죠. 우리 회사 모양 있기 굴뚝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대장 아저씨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자연의 신부이 하는 거예요. 캬, 자연의 신부이라. 역시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들자 대장 아저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굴뚝 가운데에 섰어요. 그 주변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잡고는 각자 포즈를 취했어요. 사진을 찍어주는 젊은 청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다 같이 자연의 신부이! 찰칵. 자연의 신비로 인해 행복해진 사진 속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식통에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 속에 행복한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함께 행복해졌고 그들도 이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소식통에 이 사진을 올리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자신의 소식통에 올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자신의 소식통에 올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이 자연의 신부의 사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의 신비 굴뚝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굴뚝과 이끼는 죽어가는 공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소원도 적어 붙였어요. 자연의 신비님, 저 이번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자연의 신비님, 저 이번 소개팅에서 제발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자연의 신비님, 저희 엄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굴뚝은 사람들의 애정어린 글씨로 따뜻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이끼와 굴뚝은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적어놓고 간 쪽지를 보며 마음으로 빌었어요.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둘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무척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빌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그 겨울 한가운데 어느 추운 밤, 바람이 아주 사납고 눈이 휘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뜨거운 불을 사랑하는 굴뚝은 온 몸에 힘을 주며 추위를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굴뚝이 모든 힘을 다 쏟아내도 거칠고 사나운 눈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굴뚝에는 금이 가고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틈이 생기는 쩍 소리에 이끼가 깜짝 놀랐어요. 굴뚝아, 틈이! 알아. 내가 가서 틈을 메꿔줄게. 안 돼! 여긴 햇볕이 비추는 곳이야. 이끼는 애가 탔어요. 그렇지만 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걸. 이러다가 너 무너지겠어. 굴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햇볕에 있으면 아프잖아. 게다가 지금 겨울이라 넌 겨울잠을 자야 되는 시기야.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해. 그렇지만... 굴뚝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내 말 들어. 난 괜찮으니까. 내가 이런 겨울을 한두 번 겪은 줄 아니? 나 굴뚝이야. 자연의 신비 굴뚝.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걱정 마. 하지만 둘의 마음과는 달리 바람은 점점 더 사나워졌고 굴뚝의 금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소원을 붙여놓은 종이도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굴뚝은 회초리를 맞은 듯한 아픔을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굴뚝이 정신을 잃은 것을 본 이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굴뚝을 불렀어요. 굴뚝아! 굴뚝아! 이끼는 겨울잠을 자야 했지만 쓰러진 굴뚝을 두고 잠이나 자고 있을 순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끼는 굴뚝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저기 그어진 생선 가시 같은 틈. 가야 해. 내가 가야 해. 이끼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길쭉한 틈 사이로 들어가서 틈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 몸을 부풀려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바람을 막으며 이끼는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구나. 굴뚝은 햇빛 속에서 기지개를 켜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끼야! 겨울잠을 못 자고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데다가 햇빛까지 받은 이끼는
아주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색도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끼야! 굴뚝은 울먹이며 이끼를 불렀어요. 하지만 이끼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끼야, 여기 오지 말라니까. 굴뚝은 이끼가 틈으로 들어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굴뚝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끼야, 제발, 제발 일어나. 애절한 굴뚝의 눈물, 그 수많은 눈물방울이 이끼의 얼굴과 몸을 적셨어요. 촉촉한 기운을 느낀 이끼가 여리게 눈을 떴어요. 드디어 비가 오는 건가? 이끼야, 나 알아보겠어? 쪼그라든 연한 갈색 눈으로 굴뚝을 바라보며 이끼가 말했어요. 굴뚝아, 너 몸은 좀 어떠니? 바보야,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몹시도 아프다고.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이것 봐. 빗물 한 방울이면 다 낫는걸? 휴, 방금 그건 빗물이 아니라, 암튼 얼른 다시 이사가서 그늘에서 겨울잠 좀 자. 제발, 제발. 굴뚝은 애가 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끼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다시 이사해버리면 이 틈이 더 벌어질 거야. 그럼 그땐 굴뚝이 정말로 쓰러져 버릴지도 몰라. 이끼는 짐짓 더 아픈 척하며 굴뚝에게 말했어요. 안 돼. 나 움직일 힘이 없어. 정말이야. 그냥 여기 있을래. 에구,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정말 힘이 없어. 이사할 힘이 없네. 제잘거리며 말은 잘하면서 힘없는 척, 기운 없는 척, 어색한 연기를 하는 이끼를 보며 굴뚝은 마음으로 울었어요. 이끼야, 굴뚝은 이끼를 말릴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이끼는 말라갔어요. 이제는 이사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움직일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햇빛이 매우 강하던 어느 오후, 이끼의 쪼그라든 눈은 더 이상 떠지지 않았어요. 이끼는 까맣게 타들어간 채 길고도 긴 겨울잠에 들어갔어요. 다시는 깨지 못할 겨울잠. 이끼의 영원한 겨울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굴뚝은 절규하며 울었어요. 이끼야! 안 돼, 이끼야! 그 눈물은 굴뚝의 벽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닿은 자리에 겨울 바람이 닿자 틈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굴뚝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며 지내던 어느 날 굴뚝은 커다란 소리를 내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울지 못했어요. 굴뚝도 눈을 감은 채 깊고 깊은 겨울잠을 자러 갔기 때문이에요. 이끼처럼요. 그때 어디에선가 소원 종이들이 하나 둘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종이들은 바람을 타고 조심스레 무너진 굴뚝의 조각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조각과 조각을 하나씩 감싸 안듯 붙였어요. 소원 종이는 굴뚝 조각의 틈을 덮고 상처를 감쌌어요. 그리고 새가 날개짓하듯 파닥이기 시작했어요. 종이들이 겨울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어요. 간절함을 담은 종이의 날개짓은 날카롭기만 하던 겨울바람도 친구로 만들었어요. 친구가 된 겨울바람 속에서 굴뚝과 이끼, 소원종이들은 하늘의 구름까지 날아올랐어요. 겨울바람은 하얀 대리석과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웅장한 성문 앞에 그들을 내려주었어요. 그곳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계시는 흰빛성 성문이었어요. 성문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소원 종이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가 말했어요.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백합 향이 나야지만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천사는 백합꽃이 달린 향수병을 꺼내어서 백합꽃 아래쪽의 꽃받침을 가볍게 눌렀어요. 그러자 길고 노란 수술에서 투명한 물줄기의 향수가 뿌려져 나갔어요. 백합꽃 향수가 소원 종이와 이끼, 굴뚝에게 닿자 엄청나게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향기는 곧 성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누구의 향기가 이리도 좋은고? 하늘나라 임금님이에요. 임금님이 향기를 따라 성문까지 온 거예요. 천사들이 불이 나게 옆으로 자리를 비키자 하늘나라 임금님이 성문 중앙에 섰어요. 이 친구들에게 나는 향기입니다, 임금님. 하늘나라 임금님은 천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까맣게 타버린 이끼, 여기저기 금이 간 채 눈을 감고 있는 굴뚝, 땀으로 범벅되어 글자조차 희미해진 소원 종이들. 하늘나라 임금님은 그들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참으로 향기로운 아이들이구나. 그리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굴뚝과 이끼를 숨구름 위에 심어주거라. 천사들이 굴뚝을 숨구름 위에 심고 하얀 통 안에 든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굴뚝은 구름처럼 하얀 나무가 되었어요. 천사들이 이번에는 이끼에게 연두색 물통에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끼가 연녹색의 싱그러운 잎으로 변했어요. 굴뚝과 이끼가 나무와 잎사귀로 변하자 소원종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임금님을 바라보았어요. 소원종이들의 눈빛을 본 임금님이 허허 웃으셨어요. 천사도 웃으며 소원종이들에게는 연한 갈색의 물병 안에 물을 주었어요. 소원종이는 하얀 나무를 감싸는 얇은 껍질이 되었어요. 나무와 잎사귀, 그리고 나무 껍질. 아름답게 변한 새 친구를 본 하늘나라 임금님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허허허허, 아주 좋구나. 아주 좋아. 그리고 이제는 나무가 된 굴뚝과 이끼에게 말했어요. 나무야, 이제 눈을 뜨거라. 변신 완료니라. 허허허허. 임금님의 말에 이제는 나무가 된 굴뚝과 이끼가 눈을 떴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나무가 되었어. 하늘나라 임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나라 임금님께 머리를 숙였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에게 할 일을 주었어요. 너는 이제 사람들의 기도를 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라. 너의 이름은 자작나무다. 사랑을 만드는 나무라는 뜻이지. 호호, 내가 지었지만 참 예쁜 이름이구나. 하늘나라 임금님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천사를 보며 말했어요. 오, 내게 소원을 전달하려면 키도 아주 커야겠구나. 천사야. 임금님이 천사를 부르자 천사가 자작나무에 길쭉한 물통에 있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자작나무는 쑥 자라나서 아주 길쭉해졌어요. 길고도 아름다운 자작나무가 된 굴뚝과 이끼. 둘은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그을린 굴뚝인데. 나는 습지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하던 이끼인데. 이제는 마음껏 햇빛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낼 수 있다니. 게다가 하늘나라 임금님께 사람들의 소원을 전해주는 역할이라니. 하늘나라 임금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작나무의 기쁨의 눈물은 임금님의 눈에도 맑은 눈물을 맺히게 만들었어요. 임금님은 아무도 몰래 눈을 깜빡여 눈물방울을 떨어뜨리고는 자작나무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자작나무야, 이제 내려갈 시간이구나. 아, 네, 천사님. 이끼와 굴뚝은 아니, 자작나무는 천사의 구름에 올라탔어요. 이제 예쁜 연두색의 나뭇잎으로 변한 이끼는 임금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잎을 흔들었어요. 천사는 자작나무를 햇빛이 찬란한 곳에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빛나는 물병을 꺼내어 한 번 더 물을 준 후에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소원을 전해주는 나무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 자작나무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작나무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빌었어요. 하늘나라 임금님, 저 친구랑 다퉜어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임금님, 저 머리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무야, 자작나무야, 내 소원을 꼭 임금님에게 전해주렴. 그러면 이끼는 열심히 잎을 흔들며 화답하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끼의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돌아갔어요. 오늘도 햇빛은 자작나무를 밝게 비추고 있어요. 햇빛에 비친 하얀 자작나무는 빛보다 눈부셨어요. 자작나무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맡겨준 일을 사랑했어요. 매일매일 나무 껍질을 얇게 뜯어서 사람들의 기도를 빼곡히 적어 하늘나라 임금님께 전해드렸어요. 사랑을 만드는 나무, 자작나무는 오늘도 그렇게 빛보다 눈부신 사랑을 만들고 있답니다.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유난히도 하얀 껍질이 많이 보이는 자작나무를 만난다면 그 나무는 아주 많은 소원을 써서 하늘나라 임금님께 전달한 나무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토닥토닥 자작나무야, 오늘도 너의 기둥은 여기저기 껍질이 뜯어져 있구나. 소원을 많이 적어 보냈나 보다. 나무 껍질 뜯을 때 아프진 않았어? 듬성듬성 뜯은 껍질 자국이 많을수록 만드는 사랑이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참는다는 것도 알아. 고마워 자작나무야. 나도 사랑을 만들 거야. 언젠가는 너처럼. 나도 사랑을 전해줄게. 언젠가는 너처럼. 굴뚝과 이끼의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동화는 빛을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생명과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낡은 존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만들어낸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흠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따뜻한 시선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와서 더욱더 커다란 빛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커다란 빛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